네, 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찾아오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의 3분 주식을 토대로 시장 상황, 주요 이슈, 관심주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59%, 나스닥 지수가 0.4%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연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약 1.7%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로 갔어야 정상인 시장입니다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관련된 불확실성을 시장에서 어떻게 인식할지 그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와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국 시장이 장막판에 그런 부분을 모두 소화하기 시작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를 좀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어제 미국장이 다시 상승장까지 올리는 등 상당히 좋은 지금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국제유가가 지금 한 4%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전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 정도의 상승은 생각보다는 괜찮은 수준이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속내에서는 사우디가 어느 정도 감산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시다시피 10월 12일 날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9월 달 과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특히나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9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수치화됐을까를 한번 염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10월 11일 날은 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반도체 전반적인 업황에 미칠 영향도가 상당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종목 정도는 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부문별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반도체는 어차피 안 좋을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뭐 휴대폰 사업부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리는 통신 관련 장비 사업부까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내 센티멘탈에 미칠 영향도가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인데, 자, 오늘 같은 날은 여러 가지 이슈를 파악해 볼 필요는 없는 시장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급락할 수도 있겠죠. 국내 증시는 이러한 영향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가자기구 전면 봉쇄했다. 미국은 슈퍼 핵 항모를 급파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 슈퍼 핵 잠수함을 지금 빠르게 지금 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5차 중동전쟁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미 수백 명이 사망을 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접경지에서 탱크 자주포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 좀 도착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보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테마가 움직인다면 역시나 에너지 관련된 종목과 방산 관련된 종목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자, 에너지 쪽은 여러 가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대장주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흥구석유 GSE 이 정도가 이제 대장주겠죠. 그죠? 그래서 대장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고, 자, 이것은 오늘 갭 상승할 때, 예를 들어 7% 이상
이렇게 갭 상승할 때 이제 추격 매수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좀 리스크가 좀 있다라는 판단이고, 장마판에 만약에 7% 갭 상승했는데 장마판에 예를 들어 1%대로 마무리를 졌다라고 감안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조금 진입을 해볼 만한 구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중동 전쟁까지 발발을 하는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관련 뉴스를 계속 추적해 나가시면서 보셔야겠죠. 무조건 장마판에 1%로 마감했기 때문에 나 이거 사야지가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전쟁 관련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뉴스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이제 크게 변동되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테마를 매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장마판 관련해서 뉴스를 빠르게 쫙 취합하시고 그 다음에 진입하시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이상 갭 상승했을 땐 절대 쫓아 들어가지 마시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방산 쪽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 이슈보다는 조금 더 중기적 이슈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제 폴란드 쪽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현대로템 등 이제 관련된 실적 발표도 좀 있겠지만, 생각보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테마까지 겸비를 했을 때에는 지금 차트가 뚝뚝뚝뚝뚝뚝 망가졌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을 제대로 한번 찍고 거래량 한번 동반돼서 터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상승 궤도로 올라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중기적 입장에서 방사는 괜찮아 보인다. 오늘 빅텍, 퍼스텍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관련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한일단조, 풍산 정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대형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일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아까 지금 전쟁 관련된 리스크로 부각될 수 있는 테마. 자, 그리고 아직 시장에서 전혀 알아주지 않고 있지만 엄청난 발주량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배터리 장비 쪽, 이런 뉴스가 저는 오히려 주목이 좀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냐? 단기적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자, 그리고 오히려 중기적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한 12월 전까지, 제 생각에는 12월 전까지 무조건 발주 나와야 됩니다.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2025년도에 공장을 가동시킨다라는 정말 전제 하에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 배터리 장비는 모두 발주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배터리가 그대로 공장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서로 이제 막 경쟁하에 막 배터리 장비 발주가 쏟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25년까지의 공장 가동을 염두를 해뒀을 때에는 지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2월 전까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지금 심리가 어떻죠? 좋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이건 사실이고, 지금 오히려 수요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면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3사 혹은 양극재 쪽은 지금 추가 매수해야 될 때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모두 소화되고 바닥을 정확하게 찍고 확보를 했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죠? 우리 로봇주 봤잖아요. 로봇주. AI 쪽도 봤잖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그 레파토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봉상 바닥을 확실하게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시그널들을 본 이후부터 추가 매수해도 돼요. 다만 지금 배터리 장비는 다르다. 왜? 발주 자체가 쏟아질 수 있는 부분에서 보통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슈를 한번 그래도 주가로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연말까지 설비 투자 규모가 10조 원 이상 기록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아시겠지만 역대 최대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후방 산업계에 훈풍이 불 예정이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지금 투자가 많은 게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이에요. 삼성 SDI는 투자 비중상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발주가 제일 중요한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대략 한 60%, SK온이 약 한 30%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삼성 SDI가 10%대예요. 그러면 우린 이거 두 개에 관심을 줘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까지 TSI, CIS, DNT, DA테크놀로지, DSK, A프로, 아바코, 코인테크, SFA 등이 주요 협력사로 꼽힌다라는 부분. 관련주는 요거겠죠. 그죠? 관련주 다른 걸 볼 것도 없어요. 요 종목 안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여기서도 윤성 FNC, PNT, M플러스, 톱텍, 윤일 에너테크, 우원기술, 하나기술, 이노메트리, SFA 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볼 수 있는 대장주들의 흐름. 대장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윤성 FNC, PNT 이런 게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들도 이제 바닥을 좀 확보하는 차트들이 완성이 되어 갈 때, 그리고 대장주부터 발주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장주의 발주 나온다 싶으면 중소형주 쫙 질러서 거기에 대한 수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사 레포트가 나오게 될 시에 그때부터 이제 종목 매도 관점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슈 판단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테마 하실 바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단기 반등장에서 내가 어떤 주도주 섹터를 매매할 것인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테마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까를 오히려 더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내일 오전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